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 일본의 거품 경제가 절정이던 1980년대 말,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위 기업 가운데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위인 일본 통신회사의 시가총액은 2위 IBM의 3배가 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2천억 달러로 1위였던 일본 통신회사의 시가총액의 70% 수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 한국이 신생공업국이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의 GDP가 일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못하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서도 버블이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GDP가 나머지 아시아 전체 GDP보다 컸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 상승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후 거품이 붕괴되며 1500조엔의 자산이 공중분해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후 일본은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 부실화, 정부의 미약한 대응, 디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과 결합해 지금까지도 극복했다고 보기 힘든 장기 불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버블 경제를 경험한 세대는 일본이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 특히 일본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나라를 적대시하고 깔보는 책이나 잡지 기사를 마치 마약처럼 탐닉하며 우월감을 계속 맛보려 한다. 라고 작년 말 일본의 정치학자가 소신 발언을 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우습게 생각했던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거듭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국력 저하를 맛보면서 양국 관계의 틀에 균열이 발생하자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최근 일본의 한 언론사가 일본의 중장년층은 왜 아직도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전곡을 찌르는 솔직한 기사를 게재해 열도내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와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외신 부장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애증이 섞인 시선을 자주 받는 나라. 특히 최근 한류 열풍에 대해서는 K-팝이나 화장품이 SNS를 통해 젊은이들에게서 쉽게 다가가는 반면 윗세대는 이해하기 힘든 면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세대 간 단절은 왜 생길까? 한반도 연구의 제1인자인 정치학자 미키 고베데 교수와 마이니치 신문사의 사와다 카츠미 논설위원과 대담했다. 일본의 중장년 세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옛날로 멈춰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윤사마가 유행했던 1차 한류 열풍 때와 달리 현재 한류의 주류는 K-팝이나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다. 지금의 중장년에게는 감이 오지 않아 반발이 있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가 일상이 된 현대에 이러한 감각의 단절은 특히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중장년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직도 일본은 대단하다라고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라는 것을 일본인이라면 크게 평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감각은 유감스럽지만 실태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법률이 생겼을 때 문호를 열면 일본에 외국인이 몰릴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나라의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이미 많이 있었던 셈입니다. 가전제품을 예를 들면 일본의 가전제품이 삼성이나 LG에 추월당해 버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가전은 정교하니까 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물론 일본의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일정수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기억해 머무르기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인에게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화려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갖는 반면 중장년층은 한국에 대해 전통적이고 오래된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일본인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한국밖에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60대 이상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그들도 같은 10년을 함께 살아왔을 텐데 이 사이가 말끔히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나쁜 뉴스는 기억합니다만 삼성은 파나소닉보다 지금은 훨씬 크다라든지 한국은 G20의 멤버다라고 하면 놀라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눈치를 보이더군요. 어느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해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일본 자신의 추락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이나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기세에도 따라갈 수 없게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나이가 들면 모두 머리가 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이유이긴 하겠죠. 사회를 몰랐던 20대까지가 유연하고 새로운 지식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머리가 굳어진 후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일본의 미디어 시장이 고령자용으로 되어버린 면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흔히들 말하지만 일본에게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나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기준의 1인당 GDP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일본도 빈부격차 사회지만 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래였으면 좋겠다라는 무의식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비유입니다만 한일 관계란 나이 든 아버지와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너는 안 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들은 아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유감스럽지만 한국은 그런 어린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일본인 측이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얻는 정보가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수상 전부터 일본에서도 상당한 평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사실 1차 한류 열풍이 불기 훨씬 전부터 한국 영화는 국제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영화는 일본의 사회 시스템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콘텐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 영화는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작품 쪽도 일본인 전용만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콘텐츠가 만화입니다. 요점은 만드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생충은 재미있는 작품이었지만 이런 한국 영화가 더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어느 시장을 보고 만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 전략을, 특히 기업의 결정권을 쥔 중장년이 순순히 배우지 못하면 맞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생충의 경우 돈을 내고 있는 것은 CJ그룹이라는 재벌입니다. 자본의 힘으로 좋은 것을 만든다는 한국의 체제에 일본 업체들이 맞서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은 시장이 너무 크고 또 일본어 컨텐츠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서서히 축소되어 가는 시장이지만 아직도 시장의 파이가 크기 때문이죠. 반면에 원래 한국의 시장은 작아서 해외에 팔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배경이 있었다고 들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내수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시작되면서 탑문화 정책이 바뀐 것이다. 해외에서 통할 만한 엔터테인먼트의 색을 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했더니 우연히 시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한 것이다. 요점은 축소 재생산만 하고 있는 일본과 해외용으로 팔고 있는 한국이다. 실제로는 한국식 모델 같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만 한국도 모든 해외용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지 않는 것도 있고 한국이 모두 좋다 혹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한국밖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긴 하죠. 호불호를 떠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우겠다는 냉정함이 결국 필요한 거죠. 한국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일본인이 아래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아래로 보는 것이다. 일본인은 한국인을 싫어하지 않지만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이다. 미움을 받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모델이 일본의 뒤를 따라와 개발의 어려움을 모른다. 어설프게 나와 친절하게 기술을 훔치고 게다가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으스대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본을 깔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까? 고등학생 때는 매스컴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학생 때는 세계 사정을 알게 되었고 어른이 되어 이해하고 나이가 들면서 초함을 하나하나 알아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이 이웃을 얕보는 과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일 교육 과정이 있는 이웃에게는 이해 불능이지요. 아래로 보고 있다가 아니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선전 기사를 뻔뻔스럽게 쓰게 하는 나라와 얽히는 게 쓸모가 없어요. 기분만 더 나빠질 뿐이에요. 이 기사 쓰는 녀석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나치게 사견이 많고 분석이 조잡합니다. 한국이 싫은 것은 한국 제품이 대단하든 한류 문화가 어떻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이 싫어요. 예전에 어떤 한국인이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대인관계에서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생각하는데 지쳤다고 했습니다. 상하 차이를 두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인의 감각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한국인이 특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닌가요?
일본의 중년 세대는 여전히 한국을 한 수 아래인 국가라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 뜨겁게 불고 있는 한류의 열풍이 기존과의 양상과는 다른 영역으로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수나 드라마 중심의 한류는 물론 만화의 성지인 일본에서 한국의 웹툰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물론 영화 산업 등 소프트파워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문화 강국이었던 일본에 한국의 역습이라는 새로운 신드롬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중장년층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